우선 오늘 주제가 디테일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 줄 서는 가게에 숨겨진 서비스와 공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은 현성운입니다. 현성운이란 이름보다는 현검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검사라고 하면 직업이 검사예요? 또는 뭐 로스쿨 나왔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별명은 제가 외식업 현장에서 근무할 때 작은 거 하나도 귀신같이 잘 잡아낸다 라고 해서 현검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전문화된 교육과 시스템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외식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작은 규모의 가게여도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주먹구구가 아니라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케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처음 외식업에 입문을 했는데요. 첫 직장이 TGI 프라이데이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접시부터 날라서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빨리 점장이 되었고요. 본죽, 본도시락, 조스떡볶이, 바르다 김선생, 이러한 외식 브랜드에서 10여 년간 가맹점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외식인이라는 품질관리 기업을 만들어서 50여 개의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이기도 한데, 고객이 달라졌다, 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라는 책을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문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배움의 부족함을 느껴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외식 기업에서 오랜 시간 가맹점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저에게 생겼어요. 와, 저 집은 저래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 또는 저래서 장사가 안 되는구나와 같은 일종의 성공과 실패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전국에 있는 장사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글 쓰고 널리 알리는 일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면 처음 장사를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책도 내게 되고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고객이 줄 서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저에게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2시간이 꽉 차게 여러분들께 열정적으로 전달드릴 준비가 되었는데,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눈앞에 맛있는 떡이 있어도 이미 양손에 떡을 쥐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요. 아, 오늘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서 바로 적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교육을 들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은 오늘 교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운영할 때요, 지나치게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장사 안 돼 죽겠네, 신메뉴나 개발해야 쓰겄다, 이런 역할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맛은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말해요. 식당에 가장 중요한 건 맛이다. 그런데 맛이 없으면요,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맛은 가장 기본이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매장을 운영하는 디테일, 이런 것들이 매출을 올리고 한 번 오신 고객이 또 오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모른 채 맛이나 자리를 탓하는 게 현실인데요. 잘 되는 가게에는 맛 외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외식업이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맛을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분들은 제가 만난 소위 그 장사를 잘 하시는 대박집 사장님들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위생적으로 보여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직원과 사장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보이는 거 말씀하자라니까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이 중에서 유니폼의 중요성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니폼을 왜 입어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난 장사의 신들은 자영업을 하던 프랜차이즈를 하던 공통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요. 유니폼은 내가 착용을 함으로써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저분 거기 사장님이네 라고 모두가 알 수 있어서 우리 브랜드의 홍보도 될 수 있고요. 또 유니폼을 잘 착용하면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A식당과 B식당이 있는데 A식당 사장님은 남자분들 특히 그러세요. 아이고 뭐 가오상하게 앞치마요 하면서 사복을 입고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반면에 B식당 사장님은요. 셰프 복장을 다 갖추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A식당 사장님한테는 그냥 동네 아저씨 취급을 하지만 B식당 사장님께는 셰프님 하면서 대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체성도 나타낼 수 있죠. 위생적으로 잘 관리된다는 신뢰감도 줄 수 있죠. 고객으로부터 뭔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유니폼을 대부분 안 입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나? 입지 않았다면은 지금 당장 유니폼 꼭 입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말씀했듯이 직원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프랭클린 플래너로 알려진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자 과학자,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경험을 살 경우에는 시간과 돈과 노력으로 대가를 치르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을 빌린다면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의 노력과 희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팩트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를 완전히 치르는 방법을 선택한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막 본인이 몸으로 부딪혀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성공한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을 빌린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외식업에 종사한 지 23년 차입니다. 이 한 길만을 걸었어요. 오직 외식 서비스로 23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2,500개 이상, 아마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곳들을 관찰해서 뽑아낸 그런 핵심 노하우, 잘 되는 집들, 고객이 줄 서는 집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핵심 노하우를 사람은 3가지 이상 알려드리면 기억을 잘 못해요. 딱 3가지 포인트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집중하신다면요. 고객이 줄 서는 가게의 경험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먹구구로 해왔던 방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게의 제1고객은 직원이다 라는 주제이고요. 직원과 고객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장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식업 하면요, 대표적인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은요, 기본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외식업도 그렇고 우리 미용업도 그렇고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죠. 우리 서비스를 잘 하려면 업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서비스업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요. 제가 만난 장사의 신들, 정말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다 제1원칙, 성공의 제1원칙으로 이러한 사람을 꼽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본질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전 항상 질문할 때 정답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과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객은 알겠는데 직원은 처음 들어보셨죠? 직원을 왜 기쁘게 해야 하는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직원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즐겁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요, 이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의 좋은 서비스를 받은 고객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매장에 한 번 올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매출과 이익이 돼서 결국에는 사장님께 돌아오는 구조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과 기업들에 의해서 정말 이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직원에게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으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음식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제가 만난 그 장사의 신들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장이 뛰어야 직원이 걷는다. 피자 알볼로 평택점의 사례입니다. 제 본가가 경기도 평택이에요. 이 사례는 제 고객이 잘나졌다 책 이전에 제가 계속 책 얘기하네요. 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에 실렸던 사례인데요. 그때가 마침 배달 대행이 막 도입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배달 앱 주문보다는 전화 주문을 주로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그 피자집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거기 꼭 시켜 먹었어요. 피자 알볼로 맛있잖아요. 근데 시켜 먹었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직원이 정말 친절했어요. 심지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배달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전화를 미리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 목소리나 말투가 너무 친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전화 직원뿐만 아니라 배달 온 직원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피자를 줄 때도 두 손을 공손히 주고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니까 오히려 돈 내고 사 먹는 제가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같이 온 영수증이나 쿠폰에서도 그 친절함, 정성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매번 시켜 먹을 때마다 늘 그런 경험을 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런 집의 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한창 장사의 신에 꽂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두 번째에 계신 분이 대표님이시고요.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인 장용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한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적어도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처럼 보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장이 제일 중요하죠.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줌으로써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딱 해봤더니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사진에 보면 포스에 저 통화는 반드시 친절하게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 위에 보면은 직원들이 해야 하는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끊을 때,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확률적으로 배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응대 멘트를 해야 하는지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이 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직원들이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구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심병이 있어요. 정말로 사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몸소 보여주실까? 그런 교육을 하실까 너무 궁금해서 사장님이 화장실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직원한테 배달을 갈 때 사장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이 하시는 대로 늘 따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고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부터 보고 배웠다고 해요.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배달을 가면 일반적으로 띵동 벨을 누르잖아요. 똑똑똑 3번 두드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때 벨을 누르라고 교육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린 아이가 있거나, 요즘도 강아지도 많이 키우죠. 막 이럴 때 벨을 누르면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그때 벨을 누르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달을 주문하는 고객들의 그런 니즈가 있어요. 뭐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은 또 전화로 주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주문하죠. 그리고 배달 대행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와 고객이 만나는 접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배달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접점이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접점에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면 안녕하세요, 피자 알볼로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두 손으로 공손히 피자를 전달을 드리고요. 복장 또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이 우리 매장이 피자가 만들어지는 위생 환경이 어떤지 모르는데요. 직원이 복장을 청결하게 갖추고 있으면 매장에 가보지 않고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 이렇게 강조하시고 몸소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또 그 모든 공을 다 직원들에게 돌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직원들의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친구들이 있는데 든든하게 자신의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고객에게 서비스 가치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대요. 1년에 하나씩 매장을 추가로 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직원이 일정 금액을 투자한 뒤에 사장으로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월급이 정해져 있죠. 일종의 지분이죠. 그래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내가 지분율대로 이익이 나면은 일정 비율대로 나눌 수 있도록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해요. 사장님은 알고 있죠.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건 대부분 사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매장을 늘려가는데요. 이분은 직원을 사장을 만들어주고 싶대요. 돈을 모아서 이 10%, 20%의 지분이 100%가 되어서 본인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돕는 게 제 역할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봤을 때 제가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방한복 있죠. 직원을 배달할 때 춥지 말라고 방한복도 챙겨주고요. 항상 앞뒤 조심히 살피고 운전 조심해. 아, 너무 수고했어. 많이 추웠지. 막 이런 멘트도 하시고요. 그리고 봤더니 직원들이, 배달 직원들도 여기는 그 고정적인 직원들이 한 3명이 있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박스 접고 냉장고 채우고, 아,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사장님의 저런 마인드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육, 이게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하나씩 매장 내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지금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직원들이 다들 사장이 되어서 매장을 잘 운영해주고 있는 덕분에 본인은 매장을 잘 안 나간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산을 커피의 도시로 만든 주인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모스 커피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모모스 커피의 이영기 대표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이미 굉장히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아봤습니다. 이분은 정말 크게 될 분이다 라는 걸 알아보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분은 2007년도에 처음 부산의 온천장에 4평짜리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생각이었지만 여기 이 시장이 만만치 않다. 내가 이걸로 돈 벌기는 어렵겠다. 차라리 전문성을 키우자 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미국의 커피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제3의 커피 물결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때 한창 스페셜티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이 될 시절이었는데, 그때 머리에 뭔가 띵 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와, 내가 여기서 느낀 것들을 우리 직원들도 느끼게 한다면 가게가 얼마나 발전할까. 그래서 뭘 했냐면요. 직원 연봉의 10%를 투자해서 모두 나와 같은 안목을 가진다면은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줬다고 해요. 매년 10명 이상의 직원이 해외의 커피 문화와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려웠어요. 가난하게 자라기 때문에 내가 직원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적은 친구들이 입사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장님, 저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은 8시간 주 5일을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 3년 이상 재직 시에 한 달간 유급으로 안식월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독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간 3년은 그냥 버틴대요. 그런 안식월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현장을 뛰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10년, 15년 지났을 때 체력도 떨어지고 필드에 서기 어렵잖아요. 자신을 믿고 함께 해준 직원들이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강사로 강의할 수 있게 하고 또 대학 교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적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업종 불문 사람일 거예요. 대표님은 외식업에서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문화이고 삶이고요. 그래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파스타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받아도 인정을 받고 한식은 싸다는 핑계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요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식당 일하는 아줌마 취급을 받고요. 고객이 적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장도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다. 본인의 부모님도 20년 이상 식당을 하셨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 부모님 포함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고생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커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 값이 밥값보다 싼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자신들은 커피 타는 사람이란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을 믿고 함께하는 직원들의 미래도 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려면은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사람은요,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가격 이상의 가치를 느꼈을 때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표현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도 잘해야 되고 소비자들 다들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진심이 한 번 더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그 말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인터뷰하고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대표님이 큰 일을 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모모스 커피에서 1호 알바생이에요. 1호 알바생이었던 전주현 바리스타가 전 세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전 세계 1등을 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 대표님 진짜 일냈네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놀랐어요. 동양의 이 작은 여자분이 1등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부산의 소도시에 있는 카페에 일하는 친구잖아요. 네,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 혹시 이 전주현 바리스타는 아직 모모스 커피에 있을까요? 떠났을까요? 네, 대부분 떠났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아카데미차로서 전 세계 다닐 것 같은데요. 지금 모모스 커피의 공동 대표이사가 되어 있어요. 이 이영기 대표가 처음에 자신을 믿고 함께 했던 그 친구 2명, 전주현 바리스타 포함해서 다른 1명을 공동 대표로 세우고요. 본인은 전 세계를 돌면서 품질 좋은 원두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례를 보면요. 이분들은 장사로 시작했지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장사는 내가 없으면 매장에 안 돌아가는 게 장사고요. 사업은 나를 대신할 사람과 시스템이 있을 때 사업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영기 대표가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1일 날 올렸던 글이고요.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새해 첫날 밤입니다. 작은 테이크아웃 시작한 지도 15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자기를 믿고 시작한 직원들이 40대부터 30대의 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항상 물어본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주려면 영업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고민하다가 1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매장의 영업시간을 6시로 단축한다라는 거예요. 장사 6시에 끝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첫날이었는데 직원들이 오늘 저녁은 가서 엄마랑 저녁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라는 그러한 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더 특별한 커피를 만드는 것이 더 특별한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커피를 즐기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있다고. 저 여기 울컥해요 맨날.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와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외식 사업의 성공 원리 1번이 직원 만족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가장 잘 실현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게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울컥해요. 네, 여기 꼭 가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합니다. 최근에 매장을 더 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거 여담인데요. 얼마 또 통화를 했어요. 대표님, 영업시간 줄이고 나서 매출 줄었죠?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매출이 오히려 늘었대요. 왜냐면 고객들이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죠. 6시까지 가지 않으면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일찍 더 많이 온대요. 그리고 우리 가게 문이 닫아도 여긴 장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워낙 브랜드가 브랜딩이 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원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꿈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려주고 직원들이 그 꿈을 함께 꾸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장의 철학으로, 사장의 꿈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사야만 한다. 제가 책에 적어놨던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은 사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장사의 성패는 재방문율에 달렸다. 다시 찾고 싶은 가게를 만드는 서비스 디자인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맛은 30%, 나머지 70%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처럼 맛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네. 우리 가게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나? 하면서 메뉴 개발이나 맛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고객은 식당에 와서 음식의 맛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도 있어요. 맛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매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청결, 서비스, 심지어 흐르는 음악까지도 전부 기억에 담은 채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고객이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음식 장사로 또는 그 외의 장사로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면서 고객 만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이 되어 보세요. 고객이 되었을 때 불편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경험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을 뭔가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 그러한 것들을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첫 번째로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을 올리는 공식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출은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럼 첫 번째로 많은 수의 고객이 오게 하는 것, 고객 수를 늘리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가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고객이 10명이 왔습니다. A식당 10명, B식당 10명인데요. A식당의 단가는 10,000원이지만 B식당은 20,000원이죠. 그러면 똑같은 수로도 2배의 매출 차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수를 늘리거나 단가를 높이면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무려 5배 이상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돈 버리지 마시고요. 고객을 만족시켜서 계속적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이 바로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안타까운 게요. 서비스 하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란 단순한 미소 친절이 아니고요. 고객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고객이 다시 찾게 만들려면 서비스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잘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비스를 잘 하려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환대 맛집이라는 코너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환대의 의미. 환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hospitality고요. 이 환대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환대는 병원은 hospital이죠. 병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활동을 해요. 이처럼 우리 서비스업도요.
고객을 치유하기 위한 배려가 밑바탕에 이제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외로움을 달래거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머무는 동안 고객을 향한 배려를 통해서 고객이 머무는 동안 편안함을 느낀다면 너무 좋다. 다시 와야겠다. 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결국 다시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다시 찾고 싶고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잊혀지지 않는 가게들은요. 그곳만의 특별한 서비스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담양에 있는 승일식당입니다. 승일식당은 우리 담양 하면은 대표적인 음식이 떡갈비죠. 떡갈비를 구워내듯 돼지갈비를 구워서 제공하는 담양식 돼지갈비를 파는 곳인데요. 와, 이거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연매출이 50억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채팅창에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고기를 구워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깃집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니까 다 직접 구워 먹어야 되죠. 근데 구워주면 고기를 구워 먹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쵸? 알아서 구워주니까요. 그리고 여성분들 민감한 게 옷이나 가방에 냄새 배는 거 딱 싫어하잖아요. 옷이나 가방에 냄새 배지 않고 또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사장님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내어주기 때문에 고깃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불판 가는 거. 직원들이 불판을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회전율이 높아져서 우리가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객도 좋고 직원도 좋은 모두가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장님이요 고객을 배려하는 마인드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갓 만든 음식이에요. 바로 구워서 아무리 고기를 맛있게 구웠다 한들 이게 식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마지막 한정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은요 고기를 고객이 3인분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2인분을 주고 나중에 1인분을 줘요. 그러면은 고객이 봤을 때 양이 많아요. 3인분 같은 2인분이니까 와 그냥 맛있게 먹고 있다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줘요. 뭐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서비스 고수들이 하는 서비스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차 공격이에요. 우리가 뭘 주더라도요 한 번에 내어주면요 당연한 건 줄 아는데요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갖다 주잖아요. 특별하다고 느껴요.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더미인가? 와 내가 뭘 서비스 받는다라는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또 따뜻한 고기가 딱 오니까 그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사장님이 나한테 빨리 내어주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배려했구나 라고 해서 감동 포인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를 연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고기를 구워내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까를 봤더니 그 비밀이 CCTV에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보면 CCTV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가면요 주방에 CCTV가 있어요. 습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런 화면을 보면서 속도를 맞추거든요. 이 사장님은 파인다이닝이 아니지만 그 CCTV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파인다이닝이 아니어도 고객을 향한 배려와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전주에 있는 현대옥 사례입니다. 여기는 전주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1세대 그 남부시장에서 콩나물국밥을 판매하던 양옥년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이 오상현 대표가 그러한 비법을 전수받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개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프랜차이즈로 전개하지만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 집의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전주 가보시거나 아니면 현대옥 콩나물국밥 있으신 분들은 가보세요. 근데 그 맛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즉석에서 마늘, 파, 고추를 다져서 넣는데요. 그래서 맛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바로 고객 눈앞에서 그거를 다져갖고 넣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아시다시피 주방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고객에게 소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맛을 지키면서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도마와 칼이 조합해서 내는 모든 소리를 연구했다가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쿵쿵쿵 딱딱딱. 이게 현대옥이 옛맛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놓았더니 고객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외식업 사례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서운할 것 같아서 이번에 뷰티 쪽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인데요. 밑에 보면 침대 밑에 우리 물건 짱 박아둔다고 하죠. 그걸 다 넣어놓고 가리려고 침대 밑에 이렇게 레이스를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브랜드 정체성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들이 이제 예쁘게 관리를 받고 거울을 보는데 글쎄 거울 뒷면에 봤더니 이렇게 쌓여진 박스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거울에 고개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고 화장실, 식당도 중요하지만 어디나 화장실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화장실 청결해야 되는데요. 악취가 나고 또 좀 쾌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드렸더니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불편했던 게 뭐냐면 그림에 보이듯이 락커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겨울이면 고객들이 외투를 입잖아요. 외투가 긴데 이 락커가 짧아서 옷을 걸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임시 방편으로 옆에 옷걸이를 걸어서 락카에 넣지 않고도 옷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고요. 레이스 제거된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관리받을 때 불편한 게 뭐냐면 락카에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를 따로 보관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데 갔더니 열쇠 없이 비밀번호 누르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나중엔 또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걸로 락카도 길게 해서 바꾼 모습을 보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다녀왔을 때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리를 받는 여성분들, 특히 직장인들은요, 저녁에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저녁을 거르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관리하는 분들은 또 살찌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딜 갔더니 이 맥반석 계란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은 하나 더 해서 우리 그 2단으로 멋있는 그 접시에다가 딱 간식을 준비해 놨는데 오는 손님마다 다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 만족도를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긴 시간을 두고 늘 바꾸는 것들을 했고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더 편하고 좋으실까를 매일매일 연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 대표님은 매장을 더 큰 규모로 확장 이전을 했고요. 혼자서 했거든요. 언니랑 혼자서 했다가 지금 많은 직원을 두고 매일같이 예약이 마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